강력한 토네이도가 텍사스주를 강타했습니다. 강풍에 나무들이 뽑히고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들의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도로와 공항은 극심한 혼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대중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의 만남이 내년에 4차례 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인들에게는 내국인보다 높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공휴일 무료 입장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내국인들에게만 허용될 방침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휴스턴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상자 수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강풍에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날아가고 전신주가 파괴돼 전력선이 끊어지는 등 약 2만 세대의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사이프러스에서는 최고 시속 177km의 토네이도가 강타했으며 인근 지역인 클라인 일대에서도 최고 시속 186km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미시시피, 엘라베마, 조지아주에서도 앞으로 여러 차례의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고 있어 태평양 북서부에서는 또 하나의 폭풍우가 대기하고 있다고 기상청은 발표했습니다. 토네이도로 집을 잃은 피해자들은 많은 추억이 집과 함께 사라져 슬프지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토네이도로 집이 크게 흔들렸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 욕조나 옷장 속 같은 데 숨어 강풍이 지나가기만 바랬다며 당시의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역대 최대 인파가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도로와 공항에는 여행객들이 집중됐는데 극심한 혼잡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주요 도로와 공항에 여행객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역대 최대 인파가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에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projecting nearly 82 million people. That would be a new record, not only in the overall category, but we're also projecting record travel in the air and on the roads. 이 중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2% 늘어난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공항은 오늘 아침부터 붐비기 시작해 내일 밤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Wednesdays are tough, but Tuesdays are a lot better, and midday flights seem to be quite a bit better as well.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팬데믹 이전보다 6.9%가량 증가한 678만 명의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통한 항공 여행객도 2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nd that Tuesday and Wednesday are notorious for being crowded at the airports as well as the Sunday coming back. We are advising give yourself extra time. We sound like a broken record, but especially this year, we're expecting that people need to arrive at least 2 hours before a domestic flight. 여행객들을 노린 범죄도 문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경찰국은 이번 연휴 기간 주차장에 남겨진 자동차들을 털어가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공항 주차장 내에서 138건의 절도 범죄가 보고됐는데 범행 대상에 오른 차량들은 대부분 SUV 모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장기 주차 시 차량 내 소지품을 남겨두지 말 것, 가능한 유동인구가 많거나 CCTV와 가까운 곳에 주차할 것을 여행객들에게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처럼 많은 여행객들이 집을 떠나면서 연휴 시즌 빈집털이 범죄도 기승을 부려 내일은 범죄 대비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페르난도밸리에서 매복 형태의 총격으로 숨진 젊은 여성이 라틴 음악가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총격은 지난 토요일 오전 1시 30분쯤 노스리지 지역의 템파 애비뉴 동쪽 브라이언트 스트릿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브라이언트 스트릿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2명의 남성이 접근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차량에 탄 여러 피해자를 향해 다수의 총탄이 발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격 당시 차량에는 3사람이 타고 있었고 이 중 여성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숨졌으며 2명의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20세 여성이라고 밝혔지만 어제 발표에서는 그녀의 신원을 22세 마리아 데라로사라고 밝혔고 다른 2명의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성은 델라로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라틴 가수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 없이 사건을 조사 중으로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이나 목격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각 지역 대중교통의 안전 강화를 목표로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통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초당적 법안이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법안. 민주당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안입니다. 대중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에 없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과되면 주요 시설에 추가 안전 요원과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CCTV와 운행자 보호 장치 등 안전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연방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Serious crime on DC's metro system dropped 43% in 1 year. That's an incredible statistic when they added more visible police officers on their transit systems. LA 교통당국은 현재 대부분 안전 관련 기금을 주민들의 혈세를 통한 일반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중교통시설 내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곳곳에 안전요원을 늘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역에 기거하는 노숙자 수를 20%가량 줄였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추가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굵직한 스포츠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어 연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We'll need to hire over 600 sworn officers for the Department of Public Safety over the next 4 years. So we're really thankful for the opportunity of the Safe and Affordable Transit Act. 지난 2021년 승인된 연방 교통 예산은 내년 9월 30일 만료되며 이후 새로운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정부 효율부에 의해 연방교통부 예산 인력이 대거 축소된 상황이지만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정치적 쟁점이 아닌 만큼 각 지역 연방 의원들 역시 법안 취지에 공감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So
I am concerned about that, but I'm hoping that because there is interest across the aisle from Republican members who care about public safety. 연휴 대이동을 하루 앞두고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는 캘리포니아주와 LA를 대표하는 연방의원과 주의원, 교통국과 경찰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법안 발의를 지지하고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역 교통 시스템에 대한 안전과 재정적 접근성에 대한 연방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만큼 초당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버뱅크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상호 방문을 포함해 내년에 4차례 정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이 여러 차례 대면 만남을 통해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한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4차례 대면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 주석과 통화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년 4월 자신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이 내년 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센 장관은 이에 더해 시 주석이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So if there are 4 meetings during the year, I think that gives the relationship great stability, and stability is good for the American people and good for the world economy. 미중 정상이 이처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한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베센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항상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략적 협력을 하더라도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란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We're always going to be rivals. That's natural. But are there things we can do together? Yes. We have the relationship in a good place. 베센 장관은 또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의 평화를 추진하고 협력하는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요청해 이뤄진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중국의 제안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진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한 초안을 대폭 수정하고 핵심 쟁점만 남겨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종전안에서 핵심이 빠지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경계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간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28개 조항 평화 구상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에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고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합의도 머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And we're working on that final war. It's not easy, but I don't know. I think we're going to get there. I think we're getting very close to a deal. We'll find out.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후 우크라이나군 규모를 6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변경하고 나토 추가 확장 제한 관련 표현도 완화하는 등 우크라이나 측 요구를 대폭 반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추수감사절날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난 미국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측과 접촉 중이지만 수정된 종전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리지 정신 등을 언급하며 핵심 조항의 이를 제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Если там будет выморан дух и буква Анкориджа по тем ключевым пониманиям, которые м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то, конечно, это будет принципиально другая ситуация.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은 러시아가 협상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며 여전히 휴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산으로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며칠 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연말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음주와 약물운전 DUI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내일 오후 6시부터 30일 밤 자정까지 남가주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CHP는 이 기간 모든 가용 인원을 동원해 안전벨트 착용, 음주와 약물운전 DUI를 포함한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CHP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집중 단속 기간 중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로 36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이 중 14명은 CHP 관할 지역에서 사망했으며 6명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총 1,100여 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돌며 밥값을 내지 않던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이던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리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법원은 이번 사건으로 보석금을 인상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프란시. 이곳은 최근 몇 주 동안 한 여성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바로 먹튀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34살 페이청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 레스토랑을 비롯한 10여 곳에서 수차례 식사를 한 뒤 계산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청은 인스타그램에서 99파운드 성형 안함이라는 문구로 자신을 소개하며 프라다와 루이비통, 에르메스 명품으로 치장한 채 고급 요리를 리뷰하는 모습을 올려왔습니다. 식당에는 조명과 카메라를 직접 들고 와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며 결제 시점엔 홍보 게시물을 올릴 테니 그냥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란시에서는 푸아그라, 부카티니, 양고기 요리 등 약 150달러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계산을 거부했고 두 번째 방문에서도 같은 수법을 쓰다 적발됐습니다. 식당 대표는 정의가 실현돼 다행이라며 이런 사람이 뉴욕에서 유명세를 타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의 최신 범행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윌리엄스버그의 멕시칸 레스토랑 몰레에서 발생했습니다. 149달러어치 식사를 주문하고 계산을 거부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법원은 현금 1,5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고 앞서 법원 출석을 하지 않아 발부된 체포영장 2건에 더해 각각 1,500달러가 추가돼 총 4,500달러의 보석금을 내야 합니다. 청은 보석금을 내지 못해 현재 리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녀가 먹튀 인플루언서로 불린 이유는 단순한 무전 취식이 반복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명 스테이크하우스 피터 루거에서는 무료 식사를 위해 부적절한 제안을 한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다른 식당 관계자들도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돼 업계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SNS 속 삶 뒤에는 밀린 월세 4만 달러로 퇴거 위기를 맞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아파트는 전 뉴욕 주지사 엘리엇 스피처 소유의 고급 주택으로 청은 다음 달 2일 강제 퇴거될 예정입니다. 미슐랭 코스 대신 리커스 아일랜드의 피자 포켓 식단을 받게 된 페이청. 이번 사건은 SNS 인플루언서 시대의 허상과 식당 피해 방지 시스템에 대한 논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내년부터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더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미 내무부는 오늘 국립공원을 1년 동안 무제한 방문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의 가격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기존 $80로 유지하고 비거주자는 $2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이 가장 많은 11개의 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이용권이 없는 비거주자는 기본 입장료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주요 공휴일에 시행해온 무료 입장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만 적용합니다. 이런 입장료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내는 더 비싼 입장료는 공원의 관리와 유지에 사용된다고 내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일 하이츠 지역에서 인너시티 게임스와 홀렌백 경찰 비즈니스 위원회가 제44회 일가의 기적 칠면조 나눔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홀렌백 유스센터에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선 1,000가구의 칠면조 요리와 홀리데이 식사가 지원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된 행사에는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배우 톰 아널드,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추수감사절 기념 칠면조 사면식을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 칠면조 사면식에서 칠면조를 사면했습니다. 오늘 사면받은 칠면조 와들과 고불은 평생 식용으로 도축되지 않고 최고의 농장에서 여생을 보장받습니다. 칠면조가 추수감사절 식탁의 주인공이 된 것은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 청교도들이 1621년 맞은 첫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잡아 나눠 먹은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사흘 연속인데요.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다우존스가 폭등한 반면 내스닥은 다우존스 상승폭의 46%를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내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어제와 오늘 강세로 이틀 만에 지난주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V자 모양의 회복세를 완성했는데요. 다만 개장 내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주 최저치로 후퇴한 엔비디아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그 영향력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미미해졌습니다. 마침내 발표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감소하며 적정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9월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보다 부진한 8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확률이 오늘도 82%를 유지한 가운데 개장 초 중립을 보이던 투자 심리는 사자 쪽으로 쏠리며 상승 모멘텀이 아직 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저조한 거래량 속에서 출렁이는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긴장감 역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